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뉴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뭔가 알 것 같은데 애매하게 알고 있거나,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속 시원하고 아주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도움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목표가라는 걸 많이 보거든요. 뭐 주식 전문가들이 목표가 제시 이런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곳에서 나오는 목표가들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증권가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갑자기 제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뭐 삼성전자 12만원 제시, 삼성전자 뭐 15만원 제시, 16만원 제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게 나왔을 때 이 목표가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너무 맹신을 하시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저기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저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볼 텐데, 역시나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목표가를 훌쩍 넘었다, 기아차, 애플가 빼고 봐도 좋은 건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삼성 SDS 그룹사 투자 확대하고 정책 수혜감이 있으니까 목표가를 올릴 거야 라고 어떤 SK증권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펄어비스는 길게 보면은 긍정적인 것 같아, 목표가 27%를 상향하겠어, 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떼어내면 오를 겁니다, 증권가가 LG전자 목표가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투자해야 되나? 야, 저거 27% 더 간다고? LG전자 더 간다고? 삼성 SDS 더 간단 말이야? 라고 그냥 저걸 무조건 간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증권사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내놓는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에요. 근데 서비스 차원으로 뭘 해야 될까, 뭘 해줄까 하다 보니까 기업 분석 리포트를 쓰기도 하죠. 그 기업 분석 리포트를 쓰니까 다양한 지표랑 자료랑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뭔가요? 저렇게 목표가를 내놓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 개미를 위해서 이끌어주는 건가요? 정말 고마운 증권사인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서비스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목적은요, 증권거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팔면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저런 레포트를 쓰고 갈 거야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아야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금 봤던 뉴스에서 야, 펄어비스 27%더 간대 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렇게 증권사에서 내놓는 전망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매도 의견이라든지 투자 주의,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등의 이야기를 내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매수를 촉진하는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기업 설명회라는 걸 해요. IR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업 설명회를 열었을 때 기업 내부 홍보팀이나 관계 인사팀 또는 관계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리핑이라는 걸 해줘요. 그렇게 브리핑을 하면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과 연구원들이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과회 같은 거예요. 먹을 거 간식거리 막 준비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쓴단 말이죠. 근데 어떤 바보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우리 회사는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우리 회사는 성장합니다, 앞으로 괜찮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투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표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목표가 주가 이거를 산정하는 방식은요, 일반적으로 PER을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PER,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다. 그러니까 만원 투자하면 1,000원 벌어오는 기업이다 하면은 PER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 1,000원을 벌게 되면 1년에 1,000원 버니까 10년을 투자하게 되면은 야, 내 원금만큼 벌어올 수 있는 정도의 영업력을 가진 회사구나. 그래서 PER이 10이면은 내 원금만큼 이 회사가 벌어오는데, 내가 500만원 투자하면은 500만원을 벌어오는 데까지 10년이 걸리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래 걸리는 회사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오래다 길다는 다른 업종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PER을 기준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 관계 업종들에 비해서 높냐 낮냐로 산정을 많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의 영업이익률과 성장률을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야, 문현진 멘토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kg 쪘으니까 100년 뒤면 100kg가 더 찌겠네. 오케이, 알았어. 문현진 멘토의 100년 뒤에 몸무게는 100kg 이상 플러스가 되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 거. 뭐 중학생이 뭐 키가 크고 있습니다. 야, 키가 지금 한 달에 뭐 1년에 5cm씩 크구나. 너가 그렇게 크면은 100년 뒤면 키가 5m가 크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 계산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변수가 발생되면은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감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경우들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난 코로나 때 그랬죠. 목표가는 이미 코로나 발생 전에는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코로나 터지니까는 목표가를 전부 다 줄 하향하면서 다 낮춰버리면서 괴리감이 너무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목표가 뭐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요. 목표가를 보면은 이런 뉴스도 나와요. 목표 주가 못 믿겠다. 목표가보다는 2배나 뛰었다. 또는 반토막이 나버렸다. 라고 하면서 목표가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보증수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제시하거나 뭐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토대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좀 실력이 없는 전문가들은 그런 걸 보면서 목표가를 정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던 그런 목표가는요,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 지식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제시된 목표가를 좀 고지고대로 막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요. 역시나 투자자는 못 믿겠다는데 증권사는 리포트 유료화를 가속하고 있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게 왜 유료화하는 거냐? 아니, 다 틀리는데 왜 유료화를 합니까?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맞다 틀리다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렇겠지만 저는 유료화돼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라든지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수치, 우리가 회계학을 전공했다든지 업황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든지 반도체 업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그쪽 관련 전문가들,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그걸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해놓은 자료다 보니까 목표가는 둘째 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탄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료화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돈 내고 볼 의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얻어야 되는 정보 공부거리는 최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리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유료화가 맞고 틀리다로 본다면은 유료화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정보는 굉장히 양질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보고 리포트를 어떻게 보시는 게 현명할까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셨든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또 고등학교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리포트를 막 쓸 때 우리 대학교 리포트 쓰잖아요. 막 대학생들 막 리포트 쓰고 과제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레포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막 올려놓은 데라든지 또는 잘 쓴 리포트들을 막 서로 돌려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있는 전망이라든지 어떤 내용들, 리포트 내용들이 전망과 이런 것들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잘 쓰여 있고 그리고 분석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봤을 때 뭐 앞으로 우리 저출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리포트를 쓸 때 저출산에 대해서 뭐 2026년 되면은 인구가 멸망합니다. 2050년 되면 멸망합니다. 이런 거에 전망이 맞고 틀리다 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가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리포트라고 한다면요. 증권사 리포트가 딱 그 정도입니다. 잘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걸 풀어나가는 해석 과정과 근거 자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을 참고한다 생각하고 투자할 때 참고용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대학교 교수라든지 대학원생이 쓴 리포트라고 한다면은 참고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뭐 친구가 쓴 리포트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교수가 우리 교수님이 학창 시절에 썼던 이 리포트야 라고 한다면 어때요? 와, 이거 좀 참고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그대로 뺏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뺏기면 티가 나니까 바로 F 처리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맹신하면 F, 주가가 계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증권사에서 제공한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보다 보면 그래도 산업을 이해를 하고 기업의 행태를 살펴보고 기업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가지고 어떻게 분석했다라는 그 리포트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PER을 보는 거구나. 이럴 때는 BPS를 보고 이럴 때는 또 EPS를 보고 이럴 때 업황을
보는 거고, 아, 이런 업황에는 이런 산업 분야가 있었네.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뭔지 몰랐지만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구나. 양극재는 뭐며 음극재는 뭘까? 아, 반도체 소부장 하는데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곳은 빅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U,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쪽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 CPU와 같은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곳인가? 아니면 기판만 만드는 건가? 아니면 소재를 만드나 부품 만드나 장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는 습관은 저는 훌륭한 습관이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이론만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대학교 교수들, 회계학 전공자들은 전부 다 떼돈 벌어서 지금 대한민국 갑부는 전부 다 회계학과 학생들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 들어가서 분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리포트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포트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응용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우리 영상에 어그로를 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알면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있다. 이것도 모르고 투자하냐라고 하면서 이거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을 발로 배웠나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은 절대로 한 가지만 잘한다고 돈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다양하게 응용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지, 뭐 한 가지 뭐 기술적 지표 차트 뭐 선만 그어가지고 돈 벌 수 있습니다, 뭐 이것만 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당히 다양하게 접목을 시켜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 가지만 잘한다고 돈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또는 그렇게 벌려고 하고 계신다면은 인생 너무 쉽게 살려 한다 라고 제가 일침 놓아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경제 상식 사전 이것만 잘 보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 굉장히 꼭꼭 씹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다양한 부분, 방대한 부분들을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가지고 경제상식 사전과 또 역발상 투자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뉴스창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들도 꾸준히 보신다면은 저는 상당히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다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역시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은 반드시 세트로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경제상식사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